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뒤편에 있는 잔디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판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은 김경록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잠시 후에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경록 차장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10여 년 동안 도와줬던 프라이빗 뱅커입니다. 그런데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지난 한 달 전에 5월 22일에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선고를 앞두고 굉장히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6월 22일 이번 주 월요일에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5월 22일에 구형을 했거든요. 징역 10월을 구형을 했는데 한 달이나 지나서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법조인이나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한 분은 댓글로라도 이런 경우 왕왕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 보는 경우라서. 그런데 이게 더 묘하게 느껴지는 것이 김경록 씨 측에서 어제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검찰이 낸 의견서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록 씨 측에서도 변호인들도 검찰이 낸 의견서의 내용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현재로서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마치 김경록 차장을 선처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유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김경록 차장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협조했다. 다시 말하면 휴사에 협조했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라든지 PC를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협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와 10여 년간 지속된 일종의 갑을 관계라는 거죠. 프라이빗 뱅커와 고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을 해서 징역 10월을 구형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도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증거 은닉죄에 대한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록 차장이 한 것이라고는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하드디스크나 컴퓨터를 반출해서 보관 중이었던 것, 그게 전부거든요. 더더군다나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징역 10월을 구형하면서 마치 우리가 봐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묘한 것이, 이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면서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은 결심 공판 때 포괄일죄가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이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포괄일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위가 연결된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라는 의미고,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각각 개별의 행위다라고 구분을 짓는 겁니다. 김경록 차장이 지난해 8월 28일에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날은 하드디스크를 두고 나와요. 사흘 뒤에 다시 정경심 교수 자택에 가서 분리해놨던 하드디스크를 보관해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고, 그 길로 동양대에 내려가서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통째로 반출을 하죠. 이래서 이제 증거 은닉 혐의가 적용된 건데, 날짜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하나의 행위다, 하나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실체적 경합범에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김경록 차장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면 8월 28일에 김경록 차장이 자택에 가서 하드디스크 분리하고, 사흘 뒤에 하드디스크 반출하고, 그리고 그날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 반출하고 그걸 보관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련의 행위에서 조국 전 장관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8월 28일에 김경록 차장이 하드디스크 분리하던 날 귀가하던 조국 전 장관이 김경록 차장에게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한
그 장면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증거 은닉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다라는 게 검찰의 좀 무리한 의심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8월 28일에 한 번만 잠깐 등장을 하는 조국 전 장관을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8월 31일 이것을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연구실 PC를 반출하고 그것을 검찰 표현으로 숨겨두기까지 1년 된 행위로 봐야 조국 전 장관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고 포괄 1죄로 기소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우리는 포괄 1죄가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의견을 다시 재판부에게 개진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이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찰이 어떤 사유로 구형 의견서를 다시 이번 주에 제출을 했는지, 뭐 지금 말씀드린 한 두세 가지 경우는 저의 그냥 상상의 영역이고 추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김경록 차장 피고인 측조차도 검찰이 제출한 구형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조금 뒤에 선고 공판을 하면서 재판부가 뭐 열람 등사를 허용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법정에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오늘 조금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짧게 영상 마치고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 뒤에 김경록 차장의 선고 공판 결과를 한번 보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차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징역 10월이 구형돼 있습니다. 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배고요. 아마도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고, 변호인 측은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설사 김경록 차장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곧 유죄임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자, 뭐냐면 이 형법상의 증거 은닉 또는 위조 또는 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는 도피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본인의 형사사건, 피의자 자신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아예 구성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치부 내지는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능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 이 형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설사 김경록 차장이 본인이 부탁을 받고 PC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보관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곧 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되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 왜냐하면 PC를 분리할 때 뭐 정경심 교수가 카드를 줘서 하드디스크를 사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사흘 뒤에 그걸 건네주면서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고, 동양대의 컴퓨터를 반출할 때는 함께 내려가서 그걸 함께 들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손가락 하나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함께 그 행위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교사범이 아니고 공동정범, 뭐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면 김경록 차장이 유죄라 하더라도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제 해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유죄 또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김경록 차장 본인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억울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경록 차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벼운 형이 선고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후 공판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